자, 오늘은 빠바 기초 세우기 마지막 단원 16단원입니다. 특수구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해 학원 교재에서 이제 문법 교재에서도 한 번씩 건드리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특수구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독해적인 기법으로 이제 잠깐 조금 접근을 해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책대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부정어구, 부사구, 그 다음에 보어 등이 강조를 위해서 문두, 즉 문장 제일 앞에 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 또는 조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는 뭐뭐다라고 하는 평서문 또는 긍정문의 이 표현을 뭘로 바꾸는 거다?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보통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도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부정어구와 관련된 이야기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부정어구에 관련된 것만.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사구나 보어 같은 거, 부사구나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사구나 또는 보어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서 그냥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대체적으로 타동사보다는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즉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어도 사실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얘네들을 앞으로 두느냐? 어떤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보면은 이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민재가 방 안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쳐볼게요. 방 안에서 자고 있다. 그러면은 민재가 방 안에서 자고 있다. 그럼 잔다로 해볼게요. 민재가 잔다. 방 안에서 가는데 그냥 우리는 글을 읽으면은 민재는 방에서 자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이게 말로써 뭔가 얘기를 한다면 방 안에 민재가 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어감 자체가 뒷부분에다가 좀 더 강조를 준다. 좀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강조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어구가 나왔던 경우에는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문문의 세 가지 종류를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동사고, 두 번째가 조동사고, 마지막은 일반 동사에 대한 의문문 어순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비동사와 조동사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왜? 의문문 어순이면은 당연히 비동사부터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뒤에 블라블라 들어가는 경우죠. 여기 블라블라 뒤에는 명사도 될 수 있고 이거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ing, pp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 의문문 어순이니까. 조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동사를 쓰고 주어 쓰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경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조동사가 만약에 have 조동사라면 뒤에는 과거 분사 pp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죠. 서술형 문제에서도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 요런 경우. 됐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어순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도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지만 부정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오는 경우는 반드시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도 보통 부정어구가 문장 제일 앞에 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 바꾸는 서술형 문제도 많이 내기는 해요. 자, 어쨌든 글을 이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지금 아까 도치 얘기했는 거. 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하고 바르게 붙여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에 behind his smile 그의 미소 뒤에는 뭐가 있다? 많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맞는 겁니다. 선생님 pain에 pain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란 걸 셀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so old가 지금 제일 앞에 들어갔어요. 너무 늙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the food가 있고 was가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음식은 너무 오래되었대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것은 좋은 맛이 나지 않는다. 나지 않았다. 그래서 맛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only through practice, 오직 연습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개발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only 부사구도 역시 문장에서 도치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only는 우리가 개수만 놓고 얘기하면 한 개, 뭐 겨우 얼마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nly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어구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얘는 can we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never라는 단어가 부정어구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never want I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do나 does나 did를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 do I want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little도 마찬가지입니다. little도 부정어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부정어구 little도 역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요거 역시 일반 동사 의문문이니까 과거형이죠. did, he, know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 접근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품사적인 접근으로 얘기하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래 품사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문법책에서는 보통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뭐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 중학교 문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인칭대명사 아니면 비동사예요. 근데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접근이 많이 되거든요. MR이즈만 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일반 동사를 딱 접근하는 순간 일반 동사 뒤에 not을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에서 그게 되게 많이 좀 힘들어 하죠. 근데 그 1차 관문이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토대가 되어서 이제 쌓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기초를 공부한다? 고등학생들 기초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과외를 뭐 알아보시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기초반을 만약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큰 학원을 가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계속 그 큰 학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 스스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많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전부 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3월달, 4월달 되면 또 시험 기간이 또 들어가는데, 그때 뭐 기초를 다시 뭐 너가 시험 대비 때 기초를 다 얘기해 줄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치우는 거지. 그것만 반복해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자기 놀 시간 또는 자기 뭐 다른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아껴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빼놔놓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little knew, 그는 거의 몰랐습니다. 뭘요? It would be the last time he saw his mother. 그때가 바로 그의 엄마를 봤던 마지막 때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거의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부정어구 같은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N자로 시작되는 경우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Not, neither, nor, 그 다음에 never. 이런 것들은 보통 완전 부정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준부정어구로 hardly, scarcely, seldom, barely, rarely, 그 다음에 little.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어구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치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 빠져먹었는 게 뭐냐면은, 나도 그래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도 그래.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통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So,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근데 만약에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서 언급한 아이가 비동사를 언급했으면은 여기는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앞에 아이가 조동사를 얘기했으면 여기도 조동사를 써줘야 되고, 앞에 아이가 일반 동사를 얘기했으면 그때는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독해 지문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가지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치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강조. 자,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종류의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어나 어떤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동사 자체를 그냥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A번, B번 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 또는 명사 중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보어,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 이걸 강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do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was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점점점이 바로 뭐냐면 강조 포인트예요. 강조할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물결 나오는 거는 강조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어떤 문장에서 강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자, 뭐뭐 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뭐다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that을 후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주어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걔네가 강조로 들어가게 되면 that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넣었을 땐 그 that 이하가 불완전한 구조가 돼요. 그 말은 결국은 이 that이 뭐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배웠던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t was her kind heart that made her so beautiful이에요. 그녀를 매우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친절한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원래 문장은 her kind, heart, 그 다음에 made, 그 다음에 her so beautiful이에요.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원래 문장은 이거. 자, 다시 볼게요. 그녀의 친절한 마음이 그녀를 매우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조 포인트를 해버리게 되면 얘를 지금 강조를 해가지고 이 비동사 that 사이에 저 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남아있는 것들은 that 이하로 빠진다 이런 얘기지.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냥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되지만 야를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야도 강조가 되지만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갈까요? 야도 강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조가 될 수는 있는데 so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은 so beautiful은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so beautiful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her 같은 경우도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친절한 마음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거 예문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강조 포인트를 더 넣을 수 있는데 himself란 말을 한번 빼놔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the writer, 그 다음에 played, 그 다음에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작가는 그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을 맡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the writer를 지금 강조 포인트로 넣었죠. himself 일단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main character란 말도 강조가 될 수 있고 in the movie도 강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the main character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다음에 얘가 과거형이니까 was, 그 다음에 the main character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이었어요. 뭐 뒤에 대 집어넣으니까 그 작가가 역할을 했던 것은 어디에서? 그 영화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주인공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인공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그 작가는 뭐 했다?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했다란 말이 지금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that도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that이 쓰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강조 구문이란 말 자체에서 이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연결해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명칭은 관계대명사를 쓰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명사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플레이 했던 그 작가가 플레이 했던 것은 바로 그 주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the movie 같은 경우도 그 작가가 주연을 맡았던 곳은 바로 그 영화였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 구문은 이때 강조 구문, 특히 이제 이때 강조 구문에서 동사, 즉 비동사 쓸 때는 원래 문장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었냐 현재형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it is가 될 수도 있고 it was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 강조할 때는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do나 does나 did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동사 원형을 뒤에다가 반드시 써준다. 그러면은 야의 굳이 의미를 뭐로 얘기할까요? 그냥 뭐 정말로 진짜로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 do, does, did를 왜 이렇게 구분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I do, you do, 그 다음에 he does, she does, 그 다음에 시제 바꾸면은 뭐 I di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내용이니까.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강조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으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do가 나와 있으니까 do가 지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럼 강조되는 부분 밑에 포인트가 지금 누구랑 연관된 거예요? know랑 연관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It was a heart attack that caused the sudden death. 그러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심장병이었다, 심장 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It was the child. 그 아이였다. 그의 부모님이 싸우는 것으로부터 막았던 것은 그 아이였다 하니까 the chil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did try to persuade him. 나는 정말로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설득의 내용이 뭐예요?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했겠지. 근데 마침내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did.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좀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는 서술형 문장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보통 not until 들어가고 뭐 이렇게 that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고 나서야 뭐 비로소 뭐뭐 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wa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나이가 들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뭐 she understood her mother's struggles.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엄마의 고생을 이해한 것은 그녀가 나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석을 직역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이요, 요쪽으로 지금 빠져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엄마의 노력을 이해했다. 뭐 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녀가 나이 들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녀의 엄마의 고생을 이해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략은 말 그대로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같은 말 두 번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조금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표현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자, 볼게요.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복되는 어구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했던 말 두 번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접속사 when, while, if, though 등이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 한데 요거는 뭐랑 같은 맥락이냐면은요,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차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번 한번 보세요. 자, though he was very tired, he kept on working. 자,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접속사 일단 뺍니다. 그 다음에 he와 he가 같습니다. 얘 일단 뺍니다. 그 다음에 was와 kept가 시제가 같으니까 얘를 being으로 바꿉니다. 근데 being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남아있는 게 very tired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very tired만 뚝 놓고 콤마 찍고 he kept on working 하는데 의미가 어떤 전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도우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우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very tired예요. 왜? 뭐가 빠졌다고요? 주어 비동사가 빠졌다 그랬죠. 그럼 이 주어가 어디 있는데요? 콤마 다음에 he가 얘가 지금 주어잖아. 왜? 같은 말 두 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똑같은 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가 비록 매우 피곤했지만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계속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Some like other coffee with milk.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우유가 있는 그들의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유가 없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실 지금 like their coffee라고 하는 말에서 이런 like it이 간혹가다 생략이 될 수는 있어요. 간혹가다. 그럼 others without milk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A부터 가볼게요. 1번. The skin produces vitamin D if exposed to the sun. 하니까 이 피부는 비타민 D를 생산해냅니다. 자, if가 여기서는 만약 뭐뭐라면이고 그 다음에 ed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pp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어랑 비동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it is 이게 지금 생략된 거고 이 is는 지금 skin을 얘기하는 거고 is는 그냥 시제에 맞춰가지고 is를 쓴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our sales this year 올해 우리 판매는요 are much better. 자, 그 훨씬 더 낫다. 언제보다? 작년에 S보다. 그럼 작년에 S라고 얘기했으면 작년에 뭐랑 비교한 겁니까? 작년에 판매랑 비교를 한 거겠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의 판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 뒷부분이 지금 생략돼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 didn't dance with him because he didn't ask me to. 그러니까 나는 그와 함께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나에게 춤춰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to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 자리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생략된 거예요? 동사 원형 이렇게 했으니까 동사 원형 여기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dance 그 다음에 with him 요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She checked the arrival time for the bus while waiting for it. 근데 여기도 여기를 끊어주면 되겠죠. 역시 접속사 다음에 ing예요. 자, 접속사 while 다음에 ing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동안이야. 하는 동안. 아시겠죠? 자, 그녀는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누가 기다린 겁니까? 당연히 그녀가 기다렸겠죠. 그래서 she was 이게 지금 생략돼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Talking is easier than doing.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리고 약속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is easier가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빠졌다 보시면 되겠고. 자, 6번 역시 잘 보세요. 6번도 when이라는 어떤 시간 접속사 다음에 ed가 나와 있으면 얘도 역시 100% 과거 분사예요. 그 다음에 왜 그가 학교를 어제 놓쳤는지 학교를 가지 않았는지를 질문 받았더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잘 보세요. when이라는 단어가 있든 없든 간에 뒤에가 asked가 바로 시작이 되면 무조건 질문을 받았거나 요구를 받았거나 어쨌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 역시 뭐가 생략됐겠습니까? 질문 받았으니까 he was가 생략이 된 거죠. 됐죠? he was가 생략이 돼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삽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삽입은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문장을 쓸 때 중간에다가 이제 한번 좀 보충하거나 아니면은 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장을 쓸 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삽입 구문이 이게 뭐 뭔가 좀 공식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글을 정형화된 틀대로 만약에 쓸 것 같으면 이런 삽입 구문이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원래 문장 어순대로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삽입 구문은 왜 한 번씩 들어가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강조를 할 때 쓰일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뭔가 어떤 글을 말하듯이 쓰다 보면 중간에 아, 나 이거 빠져먹었지 하면서 이렇게 넣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로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이 삽입 구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좀 더 부사적인 느낌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갖고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덧붙이거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서 문장 중간에 어구가 삽입되기도 합니다. 이는 보통 콤마로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자, 주어, think, believe, guess, know. 자, 공통적인 이 동사들이 뭡니까? 전부 다 생각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이 생각을 나타내는 거는 필자에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필자에 또는 화자에 필자나 또는 화자의 어떤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넣을 때는 삽입이 그 콤마가 없이 그냥 삽입되기도 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보시면 일단 티가 팍팍 나는 것들은 있죠. 일단 티가 팍팍 나는 것들. 자, 1번 같은 경우 so to speak 말하자면 너는 fish야. 그에 의해 잡혀진 물고기야. 말하자면 하는 거는 일종의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it is often said. 종종 말되어집니다. 노력은 성공의 핵심이라고. 자, 보세요. 이 문장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있어야 돼요. it is often said. 원래 문장이 정형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that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력은 성공의 핵심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글을 쓰다 보면 아, 맞다. 종종 말해진다 하면서 중간에 콤마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따로 해석을 두지 말고 약간 조금 넓게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노력은 종종 말되어지는데 성공의 핵심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데요. 3번하고 4번하고가 좀 중요한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John has always done. John은 항상 해왔다. 뭐를? 것을. 근데 무슨 것을? 올바른 것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올바른 것이 아니고 뒤에 뭐 나와요? 그가 믿기에 올바른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존이라는 아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들을 해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 멍청한 짓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The boy who I thought was honest deceived me.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who was honest 뭐였다는 거예요? 정직했었던 그 소년이래. 내가 생각하기에 즉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직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년이 나를 속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또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준이가 되게 똑똑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준이를 제외한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이 원준이가 나를 속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어 동사 이게 아니고요. 그 문장이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도 지금 보세요. if ever 이렇게 들어갔어. 설령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여배우는 거의 공공장소에서 대중들 앞에서 요즘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콤마니까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콤마예요. 싸진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것은 쉽다. 뭐 싸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싸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물건 구매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 to be sure 하는 거는 확실히 분명히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확실히 분명히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자, 그는요. learned scholar 그러니까 학습된 어떤 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확실히 상식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상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확실히 분명히 학자이기는 한데 배운 사람이기는 한데 상식은 부족하다. 미적분은 많이 하는데 사과 가격은 모른다. 시장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많이 그렇지. 자, 요렇게 이제 163페이지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격하고 부정 표현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요거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추후에 다시 조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죠?